지금 뉴스닥 멤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 홍영표 원내대표랑 자리 바꾸고 계시는데요. 예, 예. 어서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영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일 전 의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아, 조금 밀리셨어요. 예, 현직 여당 원내대표가 밀려도 싸죠. 왜냐하면 예, 너무 이 질문거리가 네, 많아가지고 그럼요. 조금 더 앉아 계셨어요. 잘하셨어요.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근데 또 뭐 이렇게 시원한 답이 나온 것 같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현직 여당 원내대표십니다. 선거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원한 답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 그럼요. 예, 그만큼 복잡한가 봐요. 그 문제는. 협상 중에 최고 어려운 협상이 선거법 협상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 그래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의원들 네. 생각이 다 또 좀 다르고. 하긴 지역구 하나 어떻게 조정하느냐 가지고도 막 삭발하고 네, 단식하고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 그렇습니다. 자리잖아. 네. 지역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네. 예. 단순하지 않은 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300개의 가능성이 서로 부딪히는 예. 공간이고요. 그래서 예. 한 300차 방정식을 풀려야 되는데 300차 방정식. 자, 뉴스닥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사실은 뭐 미세먼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가죠. 네네. 바로 가죠. 우선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하한가. 일단 누구 골라오셨어요? 이상일 전 의원? 아, 예, 저는 청와대를 골랐습니다. 잠깐만요. 네. 청와대 하한가 박용진 의원님. 저는 자유한국당이요. 자유한국. 네, 청와대 대비가 대 제1야당 이렇게 올라오셨다. 누구부터 그럼 가면 좋을지. 일단 청와대 고르신 분이 누구셨죠 아까? 접니다. 청와대부터 예, 가죠. 예, 네. 청와대부터.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뉴스를 알고 계시고 청와대가 이러면 되는가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한 달 전에. 의전 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 이런 말씀하시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단하라고 하셨는데 예. 대통령 옆에서 의전을 챙기는 그 비서관이 또 임종석 비서실장의 측근이죠. 그분이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죠. 김종천. 그다음에 청와대가 뭐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또 얼마 전에는 경호처 직원이 또 술집에서 술 마시고 폭행하고 경찰서 가서도 경찰관 폭행하고 그다음에 또 그 청와대 일자리 수석 행정관이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 갑질한 것도 나왔잖아요. 뭐 이메일을 다 뒤져볼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 그 의전 비서관 문제인데 대통령이 아셈 정상회의에서 그 단체 촬영에 또 의전 실수로 촬영 참석을 못했고요. 예, 예. 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기다리고 뭐 네임펜으로 예. 서명한 사건 등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자꾸 성과를 내라고 하시는데 예. 국민이 보기에는 어떤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께서 밑에만 체근할 건 아니고 대통령도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생각을 바꿀 건 바꾸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제가 보기엔 뭐 총체적으로 좀 공직기강은 해이돼 있고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질책에 예. 지금 좀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아니 떠는데 음주운전해요. 네,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공직기강은 떨리는 마음을 공직기관대로 가라앉히려고? 회의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고. 수석과 보좌관 회의도 3주째 열리지 않고 있는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출국을 하셨죠. 그거는 청와대 참모들이 뭐 최근에 대통령께 뭐 보고했다가 질책받으니까 뭐 보고 참사란 말도 나오는데 떨어서 제대로 이제 안건도 못 올리고 보고도 못 하고 뭐 이런 아니 않나 이런 공직기강 생각도 잡으려고 들어요. 엄하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게 떨려가지고 음주운전했다는 그거는 진짜 물론 그 아니요, 김종천 그건 비서관이 별개의 떨려서라고 문제죠. 얘기하진 별개의 않았습니다만 문제. 네. 아니 음주운전한 그 김종천 의전 비서관 네. 의전 비서관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아까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의전의 절차에 예, 예. 맞게 그리고 대통령의 동선, 대통령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예. 그 어떤 외교적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제 국내 행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움직이는 건 다 그 사람 손에서 움직이는 건다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그렇죠, 가십시오 그렇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선이? 지난번에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 하나가 나왔던 건 대통령하고 무슨 회의를 하는데 예. 대통령 동선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이 뭡니까?
이 저 책상을 배치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책상을 넘어가야 되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거를 두고 이제 이재사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예. 뭐 운동권 출신이라서 운동권 출신이고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그러면서 아까 네임펜 뭐 하고 이런 동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그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이렇게 막 이런 의전 정식 형식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되게 이런 걸 소탈하게 하던 분이라서 그 주변에서도 약간 그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달랐죠.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이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우와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갖춰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형식이 있다. 이거를 지켜주도록 만드는 게 의전비서관의 역할인데 그걸 못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아 마땅하고요. 이번에 이제 김종천 전 비서관이 어쨌든 그 짧은 거리다. 뭐 이러저런 이유를 댑니다만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 그 청와대 백화점식 나열로 쫙 청와대 이 문제가 모든 언론에 나온 걸 전부 다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대통령이 엄히해야죠. 비서관이 보고하면 다 듣고 무조건 받아 적나 대통령이. 당연히 그거 작년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면 상황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좋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기는 한데 청와대가 이 즈음해서 집권 1년 반이 넘어선 이 즈음해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기강을 다시 잡는 당연하죠. 그것도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의전 비서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보통 자리가 아니네요. 보통 자리 아니죠. 동선 챙겨야 되는 그럼요. 사람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게다가 옆에는 동승자 2명이 있었는데 역시 청와대 직원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음주운전 만취 상태로 아무리 짧은 거리였다 하더라도 그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 안 되죠. 네. 게다가 지금 여당은 우리 그 윤창호 법안 관련해서 동승자도 처벌하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주운전을 방치한 동승자도. 막지 않은 사도 사람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정천 의전비서관은 뭐 이제 전직이 됐지만 뭐 할 말이 없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하는 그 비서관을 질책을 했죠. 작년과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사실 미세먼지 대책 뭐 정부로서도 뭐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질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밑에만 질책하는 거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뭔가 지금 경제 성과가 안 난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최근을 하시는데 왜 안 나는지 대통령께서 고집하는 정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대통령도 반성을 해야지 밑에만 최근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청와대 골라오셨고 박용진 의원의 하한가가 아까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어떤 사안에 집중하신 거예요? 박용진 3법. 그러니까 그 이제 오늘 법안 심사 소위입니다. 드디어 2주 만에 그동안은 자유한국당이 못하겠다. 우리 법안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다. 열리긴 열리네요. 오늘 열리는데요. 그러면 2주 전에 자기들 법안 기다려라 했으니까 오늘까지는 가져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박용진 3법은 유치원 그 살인 유치원 관련해서 유치원법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세 가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하는 건데요. 제가 내놓은 개정안은 그냥 간단해요. 투명한 회계.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한국 유치원 연합회 쪽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국가 헌납에 시유자도 없고요. 사유재산에 시유자도 없어요. 아무런 그런 거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오늘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뭐가요? 자기들의 법안이. 아, 그 법안 기다리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같이 놓고 얘기하자라고 했잖아요. 한국당 법안을 낼 테니. 그래서 제가 전에 아니 법안이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서 병합심사 하자고 하니 그게 말이 되냐. 이건 있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병합심사하자는 건 있었던 예가 없는 일이다. 그랬더니 박용진 뭐 그 우리 저 김현정 뉴스쇼하고 전화 인터뷰한 걸 가지고 발끈해서 법에 고발하겠다. 고발되셨어요?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2주라고 하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법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도 황당한 일인데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합니다만.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도 그 법안 한국당 법안이 유치원 관련 법안이 안 나오면 법안 심사 소위 열려도 지금 나와 있는 박용진 3법 심사 못 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분들 계속 이거는 못 하겠다고 나가버린 끝이에요.
아. 이게 그러면 당신들 나가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국회 관례가 아니랍니다. 예. 나가면 못 해요? 그러니까 예, 야당이 나가면 일단 보류가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제대로 돼야 발목 됩니다. 잡혔다 이런 그럼 느낌이에요. 지금 한 3일 남은 거 아니에요, 시한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12월 12월 2일까지. 10일까지. 그러니까 보내야지. 정기국회는 이제 아니 예산은 2일이고요. 정기국회는 예, 예. 아, 그렇죠, 100일간 그렇죠.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되긴 하는데 예, 예. 이제 문제는 27일 날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27일 본회의 27일 아니죠? 오늘 12월 7일 아니에요? 오늘이 11월 28일이에요.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는 때가 있으니까 예. 그 이전에 돼야 되는데. 하려고 지금 이제 하거든요. 근데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돼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또 법사위 가서 법사위 또 통과하고 이렇게 가려니까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답답하고 제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국민의 80.9%가 예. 이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80.3? 3% 80% 정도가.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예. 63.2%가 예. 또 이 박용진 3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라고 찬성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분들이 너무 그 한유총 분들의 어떤 조직 동원력 이런 것들 믿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저는 그 국민들의 아주 일반적인 상식을 예. 보고 이 법의 조속한 통과 협조해 주시면 기대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한유총 분들이 뭐 이 미세먼지 가득한 날 광화문에 모이셔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 있습니까? 예, 집회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평일날 낮에 10,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민간 단체 많지 않아요. 이 힘 때문에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이 일이 방치되고 묵인돼 왔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미세먼지가 거의 뭐 대단해요. 지구 최악의 날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날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오늘 광화문에 몇 분 모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한가 가죠. 여러분 뉴스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한가 우선 누구 골라오셨는지부터 이상일 전 의원. 저는 이걸 상한가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런데 예.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좀 몰리는 국면이었는데 이슈 전환을 통해서 뭔가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좀 되치게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니까 이슈 메이커라는 의미에서의 그렇습니다. 상한가. 초점을 자기한테 가져왔는데 불리한 초점을 좀 뭔가 알겠습니다.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다는 뜻에서. 자 잠깐 기다리시고요. 박용진 의원은 상한가? 없어요.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했는데요. 없는 날도 있어야죠. 솔직히 못 찾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니 지금 괜찮습니다. 우리 이상일 네. 의원님이 예. 이재명 한 건 예. 아시겠잖아요. 약간 얄미운 상한가 선정.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예. 자 그러면 네. 오늘 시간도 그런데 뭐 없으신 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이 상한가 골라오신 이재명 지사. 진짜 사실은 뭐 오늘 뉴스닥 아니어도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어요. 바로 서지 못해. 다음 주면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했는데 김혜경 씨 폰 안 나왔고 네. 이재명 지사 폰은 2개나 확보하고 있지만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아직 못 풀고 있다라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서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씀도 우리 시청자들 들으셨겠지만 민주당에 좀 곤혹스러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기소 때까지는 지켜보겠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건 우리가 다 지켜봐야 되는데 재판 과정이 끝날 때까지도 지켜본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까 홍 원내대표는 네. 기소 시점이라고 조금 달라진 거죠. 달라졌습니다. 왜냐? 저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 문제를 이재명 씨가 이제 제기를 한 다음에 지금 당의 기류가 달라진 거예요. 그만큼 당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저쪽 고발인 측이 네네. 이것이 허위 트윗이다 문준용 씨 의혹을 고발장에 적는 바람에 네. 이게 거론된 거지 우리가 먼저 꺼낸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는 합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그 정치적 의도는 분명히 있어 그렇죠. 보이는 거죠. 예. 가만히 앉아서 죽지는 않겠다 예, 이런 예. 겁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 대한 불만을 엄청 토로해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다. 이러면서 정치 경찰 아니냐 이렇게 했고요. 지난주에 이미 이재명 지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지사의 전 대변인, 캠프 대변인이었던 분이 변호인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원외 지역 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재명 지사를 이재명 지사 부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소위 관계자 두 분, 고위 관계자 두 분을 또 고발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죽지 않겠다. 한번 쏴보겠다. 게다가 대통령 아들의 문제를 꺼낸 거는
그 특혜 취업 문제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예.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좀 영리를 건드리면서 한번 진흙탕 싸움으로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지만. 자, 이상일 전 의원한테 여쭙는 게 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당을 기소가 되면 출당을 시키는 그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출당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스스로 알아서 당적을 정리하고 만약에 자기 문제가 완전히 이제 클리어 된 다음에 자기는 혐의가 없음으로 확인된 다음에 복당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쫓아낼 때면 쫓아내라. 한번 붙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권의 이 분열의 하나의 어떤 길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 분열로 갈 것이다. 박용진 의원이 지금 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고? 일단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 오늘 미세먼지 속에서 하겠다는 집회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래요. 내일도 미세먼지는 마찬가지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지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참 저희 당으로서는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이리 가도 안 좋고 저리 가도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러면 당 지도부가 조금 빨리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 뭐든. 빨리. 정치적 결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저는 이게 재판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라고 하는 건 너무 큰 상처와 논란에 당이 한가운데서 계속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남을 거고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는 뭐 죽어도 민주당에서 죽겠다.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하는 거 당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본인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딩이 정확히 뭐였냐면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 인터뷰에서 나온. 그러나 그런 그런 개인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의 입장, 당의 지도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당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거기서 결정을 해라라고 할 때 빨리 해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사실은 출당을 시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기소가 되면, 그러니까 기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어떤 기준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검토를 하고 그에 의해서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령 윤리심판원을 가동시켜서 어떤 판단을 하게 한다든지 그 판단이 유무죄를 다투지 못하겠지만 거기서 정치적 판단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니 이재명의 해명이 훨씬 맞고 그래서 이재명 스테이 다른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이라도 빨리 내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 중립적으로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고 출당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모습은 당이 공천을 줬고 또 당의 그 성원으로서 당원으로서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 논란 한복판에 섬으로써 당이 자연스럽게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당이 어떤 태도냐라고 하는 걸 계속해야지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질문을 받는 이 상황은 저는 오래 갈수록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문 연대가 반문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정치 시작부터 반문이었어요. 2007년에 정동영 후보를 그쪽 캠프의 대변인 캠프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때부터 계속 소위 이 친노와 친문에 대해서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어요. 게다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때 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했다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문재인 후보를 당시 소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지금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이제 친문 진영에서는. 근데 게다가 이번에 대통령의 아들 문제까지 이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는 아마 인내 한계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그거를 고의적으로 저는 건드렸다고 봐요. 고의적으로 건드린 왜냐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진영, 자기 지지층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는 내가 당내에서
뭐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후보 되기는 글렀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싸워서 쟁취를 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당은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출당될 때까지. 근데 출당된 다음에 예. 또 아마 어떤 정치 행보를 할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럴 때 본인이 당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여건이 분열되는 거죠. 그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봅니다. 예.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겠네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와중에도 박용진 3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 정치 이 논쟁 이런 게 말고요. 예, 예. 정치 거래도 하지 말고 그냥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 보내주시고 상한가 안 골라오신 이유가 있네요. 이 말씀 한번 더 하시려고. 네, 이 법안은 처리돼야 됩니다. 예, 이상일 의원도 보태셨어요. 힘을.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